of Korea right now is. 자, 한번 틀어주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왜 그러냐? 방송 사고 났다. 마이크는 되나? 이 멸망한다.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국 철수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또 사고야. 자, 이 영상을 한번 해설하기 위해서 In order to explain about this video, 황중선 장군님을 잠시 we'll 모시겠습니다. have General Hwang 도대체 Chul-sun. 이 영상이 무슨 뜻이 있는가? What does this video signal about? 자, 자, 인사부터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황준선 장군입니다. 아니, 충성 소리가 나와야지 충성도 안 나오고 경례를 하시면 됩니까? 별 세 개라고 그래요. 폐역이니까요. 자, 토크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을 쓴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캐스퍼 와인버그는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레이건 대통령이 40대에서 연임을 했습니다. 미국은 40대, 41대 그러지 않고 40대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7년간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도 미국의 보수 진영에 아주 핵심으로 있으면서 포버스지, 경제 잡지인 포버스지의 편집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he Next War는 1991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약 30여 년 전이죠. 자,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그러면 사실은 미국의 그 대통령들 중에서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대 아담스, 3대 토마스 제퍼슨, 16대 아브라함 링컨. 근데 근래의 대통령을 레이건 대통령의 수준을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같은 급으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추대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예, 맞습니다. 네. 현재도 미국의 여론조사를 하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최근의 대통령 중에는 가장 존경받는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이건 대통령 때에 군비 확산 정책과 그 당시에 소련에 소위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좀 선제적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타워즈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 결국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소련이 이를 따라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핵심이 와인버그입니다. 소련 연방을 해체시킨 것이 레이건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이죠. 예, 그런데 그 실제 밑에 실무자의 일을 한 사람이 와인버그죠. 와인버거 국방장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원래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Next War, 다음 전쟁입니다. 다음 전쟁. 근데 이 책에서 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내용이 이것을 내가 5,300만 권의 책을 사서 전 국민들에게 내가 다 나누고 주고 싶은 이 속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5,300만 원 책을 살 수 없어서 이것을 이 책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잠깐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책은 소설이 아닙니다. 와인버그가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미 국방성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실제로 미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전쟁 시나리오 중에서 몇 가지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능성이 크고 가장 위험한 데를 우리 한반도를 담아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진행을 거쳐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자세히 적은 겁니다. 그 핵심은 또 북한이 다시 전면전을 남심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내란 상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 촉발은 북에서 침투시킨 장교입니다. 그 장교가 고의로 시위대에 발포를 해서, 그것도 우리 시위대가 아니고 5.18과 비슷하게 그런 시체 장사죠. 이렇게 해서 폭발시켜서 이 와중에 한국을 침략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소리가 막 울려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간파 못한 것 같아서 짧게 요약하면, 어느 날처럼 강화문 광장에서는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극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다. 이야, 미국 사람들은요, 이게 30년 전에 예견을 했어요. 대치를 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 그 당시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땅굴을 통하여 내려온 간첩들이 한국의 경찰복을 입고, 대한민국 경찰복을,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군복과 경찰복을 홍콩을 통하여 엄청 수입해 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왜 한국 경찰복을 수입해 갈까요? 북한이. 그래서 입고 숨어서 잠적해서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3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은요 땅굴을 통하여 일로 내려올 필요도 없어요. 반잠수정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비행기 타고 북한 아들이 저 연변이나 흑룡강성에 가서 조선족 호구 사는데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돈 200만 원 주면요 조선족으로 저 호적을 살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비행기 타고.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지금 수도권에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 조선족 플러스 중국 사람들이 지금 120만이 살고 있습니다. 120만이. 문재인 이 개자식이요, 한국 땅에 3년 살면 지방자치 투표권을 다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이렇게 몇 번 연설을 했더니 조선족 우리 성도들 중에 막 항의가 들어왔어요. 나한테 메시지에. 목사님, 우리가 한국에 와서 얼마나 애국운동을 하는데 조선족을 다 그렇게 취급하냐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빼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박근혜 탄핵 시위할 때에 조선족 더하기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왕창 뛰어나왔단 말이에요. 정과자예요. 내가 그래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조선족 중에서도 10%, 그 다음에 중국 사람 중에서도 10%는 우리 편을 들지만 90%는요 강원광장에 뭔 사건이 생기면 저쪽 편을 들어버려요. 그때에 이제 경찰복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 강화문 광장 조선일보 빌딩이나 파이낸스 빌딩에 올라가서 총을 쏜다는 거예요.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어디를 총을 쏘느냐? 태극기 부대를 총을 안 쏜다는 거죠. 어디 쏘냐? 자기 편인 촛불 시위대가 사격을 한다는 거예요. 하면은 촛불 시위에서 20-30명이 죽어버리면 바로 그 즉시 내전 상태로 들어붙어서 제2의 광주 사태가 강화문에서 일어난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은 끝이 난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걸 들을 때만 해도 뭐 30년 전에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니까 이렇게 들었는데, 한 달 전에 조선일보 주최로 국제 정치 심포지움을 했는데 바로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여기 대해서요 다시 확인을 했어요. 확인. 자,
폼페이오 장관 누굽니까? 소개합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은 네. 바로 바이든 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네. 초기에 1년 정도 미 CIA 국장을 하고 바로 이어서 미 국방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을 지낸 인사입니다. 국무장관을 지낼 때에 평양 방문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방장관보다도 더 폭넓게 지금 세계 전체의 어떤 외교 안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핵심 요원이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 학교 어디 나왔어요? 우리 한국의 육군 사관학교처럼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또 수석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장모님은 육사 다닐 때 몇 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렇습니다. 밝힐 수 없는 거 보니까 수석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자, 웨스트 포인트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그리고 의무 대위 때 제대를 해서 다시 하버드 대학의 법대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그리고 CIA 국장을 했기 때문에 세계 정보의 1인자입니다. 1인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내가 먼저 번에 상원 의원 만나러 워싱턴에 갔을 때 나를 돕고 있는 미국의 로폰이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않겠냐고 나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지나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만나냐고. 현역 상원 의원들을 난 만나겠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만나버리는 건데 말이야. 이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의 말을 콤폼했어요. 콤폼. 확인을 시켰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지만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이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모르는 거야. 참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의 정보팀들은요, 한국 사람들을 향하여 낄낄 웃고 있다고요. 다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 일어나는 방법, 와인버그 장관이 말했죠. 내전이다, 내전. 내전이다, 이거예요. 전면 전쟁은 못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제2의 광주 사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주한미군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압 안 했어요? 주한미군이 광주 사태? 이것은 한미 합참 간에 네. 명확하게 전시 작전권에 대해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네. 한미연합사는 네. 전면전, 정규전에 대비해서 이를 억제하고 대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네. 계엄을 비롯해서 네. 국내 사태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낙천적으로 안심하기를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데 에이 김정은 까불어 봤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은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투입하는 것이지 국내 안에서의 내전이 붙을 때는 미군이 있어도 개입을 못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뿌렸더니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다 봤을 겁니다. 좌파든지 우파든지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뿌렸더니 쟤들이 정체가 탄로나서 이제 장소를 바꿨어요. 이 광화문에서
이 내전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했는데 평택으로 바뀌었습니다. 평택으로. 그래서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7월 27일 휴전협정한 그날 기념날에 드디어 평택에서 개딸들을 중심하여 2만 5천 명의 동원령을 내려놨습니다. 내려서 지금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그 기지를 거기를 들어가겠다. 미군 쫓아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2만 5천 명이. 근데 이것은 영상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동상을 해체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27일 평택의 미군 기지를 포위하는 인간 띄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450만 평, 둘레 18km를 핑크색 천을 이용해서 완전 포위하고 평화협정 할 거 아니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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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주한미군 때문에 평화 통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영상을 한 달째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군님, 평택의 그 미군 부대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예, 물론 가보죠. 가보셨어요? 네. 참 좋으시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봐. 평택 미군 기지는 네. 해외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 중에 네. 제일 큽니다. 그러면 그 평택에 있는 미군 부지가 한국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빌려준 거 아닙니까? 빌려줬으면 그 미군 부대 안에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배해요? 미국의 법이 지배해요? 그 해외 대사관들하고 마찬가지로 대사관하고 똑같이. 그 미국 법이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이 개딸들이 2만 5천 명이 사대문에 진입을 할 텐데 인간 띄기를 한다. 전체를 둘러싼다. 18km를 손에 손을 잡고 둘러싸고 나중에 거기 작전 계획이 다 나왔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문이 그때 거기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5개. 문으로 진입하겠다. 자, 진입을 했을 경우에 저는 의심하기를 제일 앞에 선 사람, 중간에 선 사람, 뒤에 선 사람, 나는 이번에 그 이태원 사고 난 거 있잖아요. 나는 그 수법을 동원하지 않겠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포리스 라인, 미군 그 정문 앞에 선을 안 넘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뒤에서 이번에 이태원 사고 영상 보셨죠?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밀어! 들으셨어요? 밀어 하니까 실제 죽은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거야. 뒤에서 밀어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죽인 거예요. 사실은. 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을 데려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요. 실제 죽인 사람이 누구냐고. 지들이라고. 지들이 뒤에서 밀어 해서 사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번에 내일 평택에서 이렇게 나는 의심을 하는 거야. 왜? 걔들이 이제 인간 띄기 하다가 또 시가행진 하다가 사대문으로 다 총집결해서 뒤에서 밀어 할까봐. 밀어 하면 앞에 선 사람들은 선을 안 넘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밀면 안 들어갈 수 없죠. 자, 그래서 밀어서 미군 부대 안으로 진입이 됐다고 칩시다. 되면 그때부터는 한국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거기는 미국의 공권력이 지배를 하는데 네. 이게 워낙 오래전부터 네. 벌써 한 달 전부터 네. 계획이 되었고 북한에서 실행한 것도 네.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측도, 미군 측도 네.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거기 아마 내일 경찰들도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는 게이트로 네. 이 친구들이 침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것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이 이건 전 세계에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저렇게 개딸들이 미군들의 어떤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험악한 말을 하고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은 은혜를 모르는 국민이게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 때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철저히 자기의 국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걸 알고 우리가 이렇게 철수 소리가 나오고 하면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내일 여기에서 압도적인 인원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감사와 내일 특히 정전협정일인데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이 또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장군님이 자꾸 대화의 이 핵심 주제를 자꾸 비켜가려고 위험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걸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거기는 헌병이 있어 없어요? 미군 부대, 미국 헌병 있죠. 있죠. 예. 그리고 미국이 고용한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경비원. 원래 외곽은 미군들이 하지 않습니다. 외곽은 안 하고. 예. 우리 분담금으로 주는 나는요 이것만 물었어요. 헌병이 있어 없어? 이것만 물었어요. 미국 헌병은 안에 있죠. 보면. 있죠? 예. 그러면 자 이태원식으로 밀어 하고 돌파돼서 그 안에 진입됐을 때 아예 그냥 바로 가자고요. 미국 헌병이 총 꺼낼까 안 꺼낼까요? 뭐 당연히 원칙적으로 미국은 공권력이 아니, 그 앞에 말 필요 없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장군님은 보니까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장로라서 말을 제대로 낮춰서 온유하게 설명해요. 내식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총 쏩니다. 바로. 왜? 영상 안 봤어요? 미국의 일반 경찰들도 포리스 사인 딱 쳐놓고 넘지 마. 이거 넘지 마 그러면 넘었다 그러면 미국의 경찰들 총 쏴요 안 쏴요? 봤잖아요. 영상 맨날 바로 총 쏩니다. 미국은 얄짤 없습니다. 그러면 이태원이 아니라 이번에 평택에서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 미국도 자존심이 있는데 미군 부대를 진입해서 민간인들이 와서 난리를 치고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요 미국도 이게 무리구나, 이거 별거 없구나, 미군들이 막 도망을 가가지고 바깥으로 막 흩어져 가버리면 하겠습니까? 바로 총 쏘는 거죠. 그래서 쟤들은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왜? 저쪽 애들은요 스스로 죽으려고 나선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분신 자살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번에도 몇 달 전에 또 한 명 분신 자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가지고 선동을 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 한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치 않는데 미국이 강제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이걸 유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쟤들이 25,000명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자유우파는 이번에 10만 명이 내일 동원돼야 됩니다. 10만 명. 아멘. 그래서 쟤들이 인간 띠익기를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우리는 인간 띠익기가 아니라 인간의 벽을 쳐야 됩니다. 벽을 쳐서 개딸들하고, 동의하십니까? 개딸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찰하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경찰들이 몇 명인데 10만 명 전국의 경찰들 다 불러 모으면 경찰들이 다 막을 수 있지.
이 개딸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경찰들하고 몸싸움 해가지고 살짝 만져도 뒤로 막 발라 누워버리고, 성추행했다고 또 누워버리고, 살짝 만져도요 그냥 거기다 막 휘발유를 뿌리고 지가 자살해버리고, 이래가지고 경찰들하고, 대한민국 경찰들 우리한테 감사하세요. 경찰들하고 개딸들하고 접촉이 못 일어나도록 그 사이에 우리가 인간 벽을 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쟤들의 목적지는 뭐냐? 내전이거든. 내전인데 내일이 휴전협정한 날입니다. 북한에서는 대단하다 그래요. 막 퍼레이드를 하고 대단하다 그래요. 이런 일이 이제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런 행사들 하는 것도, 결의대 하는 것도, 또 수도 없이 우리도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니들 빨리 취소하라는 거예요. 취소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 새끼들이 취소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자유우파 강화문에서 시민단체, 뭐 여기서만, 강화문에서만 깽깽거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역사적 일을 하긴 했습니다. 뭐냐? 일단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고, 우리 강화문 운동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저쪽 편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하자고요. 강화문 운동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정권 교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벌써 다 4년 전에 이걸 잊어먹었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강화문 운동에 대하여, 이건 내가 미국의 상원의원들에게 보여주려고 만들어가서 보여준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 봅시다. 승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한 번이라도 저기에 나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한 번 더. 그렇죠. 안 나오신 분은 여기 올 리가 없지.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정권 교체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또 한번 소리쳐야 돼요. 주먹 다 쥐시고요. 옆에 좌우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장군님 저기 나오셨어요? 안 나왔어요? 강화문에 당연히 나왔죠. 몇 번 나왔어요? 뭐 제가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은 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죠.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내가 별 3개를 띄워버리려고 그랬어요. 띄우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최고의 위기가 뭐냐, 이제 평택 사건이 내일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요 육군 하사예요. 하사가 왜 이렇게 왜 떠듭니까? 장군님은 별 3개잖아요. 책임지시고 내 일 막아내시라고요, 장군님이.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한테 진짜요? 내려가기 전에 5분 네. 시간. 그러니까 막아내실래? 확실히 막아내실래요? 예.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총지휘하에 군단장까지 하셨으니까 그것도 1군단장까지 하셨으니까 자유통부대 지휘관도 하셨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지휘해가지고, 예? 하여튼 내일 우리는 10만 명 오기는 옵니다 해서 하여튼 방법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장군님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자, 연설하십시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좀 들으십시오. 저는 현역으로 군에 있을 때부터도 그때도 정말 좌고 우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계획과 직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자부를 합니다. 또 전역 이후에도 저는 제 개인적인 삶보다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한 12년 동안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 애국 운동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반년이 채 지났습니다. 저는 이 애국 운동을 하면서 참 많이 웁니다. 기도하면서 울고, 우리 목사님 저 몸을 가지고 매일처럼 이렇게 애국 운동 하시는 것 보고 울고. 여러분, 일주일에 5억 이상의 돈을 쓰십니다. 이 일을 몇십 년간 하셨어요.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저도 전화와 카톡을 받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부분적인 것 가지고 비판을 하고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우리 국민이 깨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북한에 점령당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교육 파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정권 교체를 시켜주지 않았으면 저는 우리나라는 망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정정 기념일입니다. 숱하게 많은 우리 안보단체가 있습니다. 재향문인회가 있습니다. 성우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이 있습니다. 각 구국 동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보수는, 보수 우파는, 우리 보수 우파 시민단체는 정말 나라를 지키는 일에 너무 점잖은 말로 점잖게 한 발 뒤에 물러서서
너무 뒷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지난 문재인 5년간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사법부마저도 바뀌었습니다. 이거 갈아놓지 않으면, 이 국회 완전히 개혁하지 않으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에 점령당하기 십상입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베트남이 망할 때 0.5%의 공산주의자들과 간첩들이 채 9만 명이 안 되는 0.5%가 2천만 월남을 패망시켰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 그런 시그널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국가 기밀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6.25 직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6위입니다. 수출입, 무역 규모가요, 우리가 1,800조 원인데 북한은 2조입니다. 890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이제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땅은 주사파, 운동권, 간첩, 야금야금 다 점령당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광화문 애국운동을 하시면서 모든 심혈을 여기에 쏟아붓는 것은 그만큼 아시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 너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저 개딸들 제가 용산에서, 광화문에서 행사에 참석하다가, 집회에 참석하다가 식당에 가면은 옆에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한테 아무런 부끄럼 없이. 여러분, 이 나라가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제일 전제 조건이 우리 국민 의식이 개조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목사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일 왜 우리 우파 시민단체 중에서, 왜 재향군인회에서, 왜 성우회에서 정진을 기념해서 미국에, 주한미군에게 감사하다는 성명조차 하나 없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던지고 이 나라를 뭔가 변화시켜야겠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 떠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겠다고 이제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시민단체에 귀하신 대표님들, 또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제는 정말 내 돈을,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노력을 바쳐서 해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첫 시험 대관수는 내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내일 전 세계에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다. 한국 국민들은 일부 주사파 운동권 세력 개딸들이 있어도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확실한 이념을 갖고 있구나,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 이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에 가입해서,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범죄 소굴입니다. 국민의힘 그것 하나 공격 못합니다. 보수우파가 이제까지 다른 당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제멋대로 한 거예요. 이번에 지금 자유통일당이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당 같은 역할, 일본의 공명당 같은 역할을 해야만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후에 어떤 직책도, 어떤 것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운동만 할 겁니다. 하나님 일만 할 겁니다. 우리 이제 욕심을 버리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들부터 내일부터 자녀들 데리고 한번 친구들 모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무슨 단체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체가 회원들끼리 해가지고
그런 일 하나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우리 보수 우파가, 우리 자유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런 애국운동에 참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쟤들이 지금 큰 소리 치느냐? 윤석열 지지율이 32%예요. 문재인 지지율이 40%야. 그러니까 쟤들은요, 니들 떠들어 봐라. 정강훈 야 이 개새끼야. 뭐 강음서 떠들어 봐라. 끝났어. 어떻게 우리가 실수해서 정권을 잠깐 뺏겼지만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쟤들이 이번에는 200석 하려고 그래요. 해서 다시 평화통일,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그 앞에 선악과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전쟁 없는, 요 말이 선악과입니다. 전쟁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간다. 요게 국민을 속여먹는 거거든요. 전쟁 없는 연방제 통일.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32대 40%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한국의 제1의 헌법학자 우리 김학성 교수님을 잠시 한번 모시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어찌하다가 나라가, 예?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자, 교수님, 보안법 살아있어요? 국가보안법이요? 네. 형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 네. 제대로 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죠. 네. 이 모든 책임은 교수님이 져야 돼요. 다 질 수는 없죠, 목사님. 조금만 아니, 줘야죠. 로스쿨 대학 원장까지 하면서 애새끼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대통령 장모를 구속시키냐고요. 이건 교수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좀 책임보다 부끄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장모가 범했다고 여겨지는 그 의혹이 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죠. 네. 더군다나 그 장모님이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상식적이고 연령도 76세나 되는데 그 사람을 법정 구속시킨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법권의 지나친 월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 과정 중에서 현장에서 구속시킨 거, 네. 저도 현장에서 재판 과정 법정 중에 구속을 시킨 거예요. 법정 구속. 예. 저도 법정 구속을 처음 구속될 때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중환자 시절에 그것도 구속됐잖아요. 영상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세브란스에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변호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잠깐이라도 재판석에 앉아 있다가 오면 됩니다. 중환자실이니까, 중환자실. 그리고 그거 별로 중요한 법이 아닙니다. 그 선거법 위반이니까 벌금 몇 푼 나올 겁니다. 하고 변호사님들이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중환자복을 입고 갔어요. 그대로 병원복을. 청담고등학교 출신 판사님, 날 구속시킨 내 당신 절대 용서 안 해. 지금 어디 가서 판사하는지 모르지만 내 당신에 대해서 용서 안 해. 중환자실이니까 제가 그때 얼만큼 몸이 안 좋았냐면 극약 처방입니다. 마약 주사입니다. 내가 이 뼈를 잘라냈기 때문에, 목에 뼈를 잘라냈기 때문에 내 목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내가 목 수술을 해서 내 목이 스스로 들 수가 없어서 쇠를 박아놨어요. 쇠를. 이것도 3번,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했어요. 3번. 한 달 안에. 그래서 겨우 목을 이게 들 수 있게 됐어요. 들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나를 법정에서 구속해서 바로 체포해서 구속시켰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 팔도 못 쓰셨잖아요. 칼을 들지 못했잖아요. 제가요,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어서 우리 집 사람이 밥을 이렇게 떠넣어줬어요. 그리고 세수도 못했어요. 왜?
이게 목뼈를 잘라서 신경이 다 마비돼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 지금도 제대로 못 걷잖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밥도 못 먹고 칫솔질도 못 하고 이런 상태인데 하도 고통이 심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극약 처방이 마약 주사입니다. 그때 마약을 쓰더라고. 마약 주사를 하루에 3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주사가 기운이 벌써 깰 때쯤 되면 벌써 통증이 와요. 언니야 간호사 언니 불러. 언니야 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언니가 또 마약 주사 가지고 와요. 그 마약 주사를 딱 넣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있었는데 나를 법원에서 구속을 시키는 거야. 구속을. 왜 그러냐? 우리나라 판도가 완전히 6대4로 완전히요 북한이 장악을 했다니까, 간첩들이. 그래서 내가 구속을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구속될 때는 동부구치소에 구속이 됐는데 내가 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깜빵 동기가 나보다 먼저 들어간 그 형제가 지금 내가 거기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고 청교도 신학교까지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내 깜빵 동기가. 그 깜빵 동기가 밥 다 먹여주고 내 세수 다 시켜주고 목욕도 다 시켜주고 내가 그렇게 깜빵 생활을 했어요. 청담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 너 용서 안 해 이 자식아 너. 그 친구는 목사님이 용서하시기 전에 네. 하나님께서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실 거예요. 네. 저는 목사님 구속 사유를 제가 들으면서 좀 부끄러웠던 것이 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구속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판사들이 있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구속이요. 조국은 법정 구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해요? 김경수는요? 김경수가 법적 구속이 안 됐죠. 예.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대통령 장모님을 구속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있나요? 전 세계에 그렇게 제가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네. 아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왜냐하면 사문서 위조죠. 네. 위조 혐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이분이 도망갈 우려가 없었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고 연령이 76세다 그러면 아마 거의 벌금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제일 세봤자 집행유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도 무죄도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짧게 연설 한번 해주는데 뭐냐, 왜 도대체 비정상적인 사건이 법원에서, 경찰에서, 또 국가에서, 또 대한민국의 행정부에서 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판도가 6대4로 저쪽이 6, 우리가 4, 판도가 이렇게 딱 장악이 돼 있다.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 해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바뀌는 데는요, 네.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네. 아, 왜 또 목사한테 찍으시고 또 난리에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다음에 윤리나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요,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박수 치고 나. 이제 뭐 헌법 교수 한 사람의 저도 책임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한 사람의 책임보다도 전체 교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일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늘 앞장서 계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이 요구를 하실 때 보면 문재인 빼고는 목사 새끼들이라는 말씀을 가끔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단서가 달려있는 것인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목회자로서 목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교회 붙잡고 생활에 전념하는 그런 목사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모든 목회자 또 목사, 장로, 또 교회 임직자들이 우리가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단히 목사님 한 말씀 해도 되죠? 아니, 본인 욕하라고 불러냈더니 목사를 그렇게 자꾸 욕을 하시고 자꾸. 저는 목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대한민국의 근본적 책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정전협정 70주년인데 우리는 정전협정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북한 인간들은 그날을 전승절이라고 거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남침을 해서 패배한 날인데 본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북한도 떠들고 또 중국까지도 거기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역사를 왜곡해도 좀 그 도를 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북한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근데 종전협정을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고 또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인간들이 이 남한에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 우리 참혹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 알다시피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졌고,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그것이 마치 지구의 선인 양 떠드는 인간들이 국회의원도 다수가 되는 것이고 국민들 다수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세우셔서 정말로 여러 군데에서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지만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일에 앞장서고 계시지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힘든 육체를 이끌고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참석하신 모든 시민단체, 안보단체 모든 분들은요, 그냥 산 넘어 불구경하는 그러한 자세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여 말씀드리는데, 남의 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일과 같은 자세로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요, 목사님께서 5가지를 최근에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자유통일당 가입해달라.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요, 안보단체, 시민단체 대표들이라면 자유통일당에 10명, 20명, 100명을 가입시키는 일을 당장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오늘 밥값을 하시게, 밥값을. 예컨대 전광훈 목사님한테 목사가 왜 정치하느냐, 이런 비난들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요, 자유통일당 당원이 300만만 되면 그 순간에 정교 분리다, 목사가 왜 정치를 하느냐, 그런 말은 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300만만 되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 숫자를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대신 전 목사님이 고통을 당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님께서 자유일보를 갖다가 만드셨죠. 대한민국 언론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가 우리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조중동마저도 오늘의 이 모임을 보도합니까? 보도하지 않습니다. 광화문에서 수만 명이 모인 집회도 조중동마저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자유일보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안보단체, 시민단체 대표들은요, 본인을 뛰어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유일보를 우리가 구독하자 말이죠. 자유일보 구독은 신문 구독이 아니라 애국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께서 자유마을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자유마을 운동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잘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도 대단히 좋은 것을 우리가 선점을 했어요. 자유마을, 명칭도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7,012개의 자유마을을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정말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시민단체와 안보단체 대표들 중심으로 강력하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는 1% 다르면요, 1% 다르면 행동을 따로 해요. 우리 자유우파는. 저쪽 사람들은 반대예요, 반대. 저쪽 사람들은 99%가 달라도, 좌파단체들은 1% 같으면 행동을 같이 해요. 내가 가문운동 30년 하면서 속 바가지로 썩는 게요. 내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동부구치소에 갇혔다가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2달 만에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판해서. 거기는 참 김성규 장로님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행유예로 2달 만에 나왔는데, 나오니까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1년 동안에 안식년을 하려고, 사실은 저는 목회 50년 하면서 단 한 달도 안식년을 못했어요. 하도 바빴어. 보통 교회는 7년 목회하면 1년은 쉽니다, 안식년 제도. 그래서 아예 잘됐다,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50년 목회하면서 안식년 한 달도 못했으니 나 1년만 휴가를 주세요. 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설악산 쪽에 우리 딸한테 구글 지도를 통하여 아주 한적한데 사람도 못 찾아오는데 내가 수도세 생활을 1년 하고 와야겠다, 한번 집을 알아봐라 해서 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중인데 바로 여기 이범 총장님, 책임져요, 책임져. 왜 나를 강화문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켜. 이범 총장님, 또 대한문에 또 누구지? 민종 해서 또 여기, 그때는 우리 차관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때는 안보단체 구국동지의 어르신, 지금 은퇴하셨는 건데, 예, 와서 한 10명이 찾아오셔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기독교 단체만 이렇게 이끌지 마시고 세상 단체 다, 안보단체 이거 다, 가문의 모든 단체를 목사님이 좀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몸도 안 좋고. 그리고 누가 목사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범 총장 책임지라니까요. 우리 말 잘 들을 테니까 목사님이 총 대표를 좀 해달라고.